많은 분들이 지금 또 뭐 공급 부족으로 신나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반등장이고 상승장이고 이런 기사들이 유독 눈에 띄고 있어요. 저희가 언론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냐? 그러니까 언론이 우리를 되게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핵심을 까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고 있는 것들 다 맞아가고 있는데도 굳이 우리한테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언론의 핵심을 까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핵심은 광고죠, 광고. 건설사 광고. 건설사 광고 붙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혹은 일부는 건설사가 사주인 언론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그쪽에 도움되는 광고들을 많이 내줘야 되는데, 건설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광고가 가장 좋을까요? 분양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분양이 잘 돼야 되는데 왜 굳이 지금 와서 엄청나게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느냐? 4, 5, 6월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심각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9월에 분양이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9월에 분양이 많이 늘었으니까 지금 좋지 않아지고 있는 지표를 좋게 포장을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런 기사들의 머릿말만 보고서 상승분자 유튜버들은 오른다 또 그런 식으로 또 조장을 하겠죠. 그래야지 돈을 버니까. 폭락론자 팔아서 돈 번다 뭐 이딴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폭락론자 팔이는요. 집값 오른다 해가지고 돈 버는 거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해요. 그래서 지금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지금 매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물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냐? 지금 영끌족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수자의 31%가 30대 이하다.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안 사죠. 29세 이하가 제일 안 사는데요. 이 사람은 진짜 돈이 없는 거고. 이야기라는 게 계속 공급 부족이 집값 급등으로 이어진다. 왜? 이게 언제 통했던 프레임이에요? 코로나 때.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은 증명이 된 게 뭐예요? 문재인 정부 때 공급이 입주 기준으로 그 전에 두 개의 정부, 집값 하락 시기에 두 개의 정부,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입주가 공급이 훨씬 많았다. 거의 한 20% 이상 많았다. 이런 상황인 거고 또 두 번째로는 공급 부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가장 큰 지표는 매물이다. 매물이 지금 저점일 때 한 38,000건대에서 지금은 73,000, 74,000 막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또 포모 증후군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5060은 신중하다. 이들이 사실 부동산 시장의 큰 손이죠. 왜냐면은 베이비 부모가 가장 큰 손이긴 한데 지금 고정 수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은퇴를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인 거고요. 지금 뭣도 모르는 30대들이 빚내서 하는 거죠. 왜? 4.5%의 대출금리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4.5%의 대출금리는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2% 저금리가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왜 부동산 가격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느냐. 또 그 다음에 뭐 바닥을 찍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하니까 살고 싶은 동네로 이사할 적기다. 뭐 이런 식으로 갈아타기 들어간다. 또 그 다음에 핵심은 뭐예요?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매매하고 가격 하락 허탈감보다 무주택 상황에서 집값 오르는 불안감이 더 싫다. 왜냐면은 그간 특히 코로나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비정상적인 자산 부품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 건데 저런 분들이 지금 사고 계신 거예요. 즉 가격 하락의 허탈감이나 뭐 그 다음에 가격 상승의 불안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격 상승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시기는요. 경제 발전하는 시기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경제냐 아니면 발전이 끝나고 이제부터 거의 이제 유지되는 상황의 경제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발전, 개발도상국이라고 하죠. 그런 시기에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뭐 한강의 기적 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던 시기에는 집값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GDP가 얼마나 올랐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GDP 상승률은 굉장히 많이 정체가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집값만 많이 올랐다. 그리고 그 집값 상승의 배경에는 가계대출이 있었고 그 가계대출이 이야기했듯이 말도 안 되는 저금리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고 그 저금리가 장기화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건데 그 저금리가 장기화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전 세계적인 디레버리징이 일어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그레이트 리셋이 일어날 텐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험한데도 계속 저런 식으로 자극해서 30 세대가 많이 사고 있는 거다. 그런데 지표 자체가 여러 가지로 꺾이고 있다. 뭐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역시 거래량이 줄어든 것이죠. 8월 거래량은 아직 집계가 다 안 끝났으니까 지금 7월 거래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외진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 거래량 감소와 동시에
근데 외지인 거래 비중이 줄었다. 즉 부동산 투기 수요들이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시기로 가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상승 거래 감소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도 그렇고 수도권 아파트 전반적으로 상승 거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고분양가 때문에 서울 대단지인데도 한 자릿수 경쟁률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까지 전반적으로 보시면, 그 다음에 경매 시장 같은 경우도요, 낙찰률, 낙찰가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이게 지금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확 떨어지지 않고 천천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앞으로 거래량 감소나 이런 것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특례빨 다음에 50년 주담대빨, 이게 7, 8월에 있었죠. 그러니까 7, 8월 이후 9월부터는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8월까지는 그 막차 수요들이 생겼죠. 50년 주담대 막 몰린다 하고서 나이 제한 들어간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막 부랴부랴 막차로 타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9월, 10월, 11월, 12월쯤에 추세 보고 사야지 하는 사람들이 8월에 좀 더 몰려와서 8월에는 거래량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7월보다는. 그런데 그게 서울 평년 수준은 어림도 없고, 서울 평년 수준 정도는 돼야지 거래량이 회복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울 평균, 월 평균 거래량은 한 6,000건 정도가 된다. 그게 안 나오는 것은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저조하다는 상황이고, 거기에 저조한 상황일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이 꺾이고 있는 것들이 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서울은 청약 경쟁률이 뭐 그래도 이번에 저기 한 자릿수 나온 거는, 거기는 경사가 심하고 또 역세권에 비해서 고분양가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거다, 다른 데는 안 그럴 거다, 이런 식으로 치부하기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말고 건설사가 생각하는데, 건설업계에서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10.6%포인트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즉 건설업계에서도 이제 건설 경기가 좋지 않다, 더 안 좋아지기 전에 9월에 쏟아내자, 이런 상황이 된 거고요. 제목 자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언론이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부동산 PF 연체율은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서울 경기 긍정 전망 유지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서울의 분양 전망 지수는 16.5포인트가 하락해서 전국 하락률보다 더 크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3.3포인트 하락으로 분양 경기가 하락했어요. 그런데 100보다 높으니까 요거는 긍정 전망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버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들어가서 하나하나 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여요? 아, 서울 경기는 그래도 분양 경기가 좋구나, 매우 긍정적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체율 상승폭이 꺾인 곳은 상승폭 늘어난 게 줄었으니까 지금 안전하다 라고 하면서 분양 경기는 오히려 상승하던 곳이 하락으로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긍정적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고 있어요. 요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에서는 똑같은 목소리를 내라, 상승폭이 꺾여가지고 안전해진 거면은 저게 하락으로 바뀌었으면은 확 안 좋아진 거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저기서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네 글자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고, 그나마 상승한 곳이 몇 군데가 있죠. 대구, 세종, 충남. 근데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 신규 공급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전망지수의 상승을 분양 경기 회복의 신호로 보기 어렵다고 주사년에서 판단을 했다. 즉 여기서는 보면은 이런 판단을 한 것은 누구예요? 기사 쓰신 분. 그리고 이런 것들, 전망이 좋아지는 것들도 회복의 신호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사년에서 연구하는 곳에서, 웬만하면 저런 이야기를 좋게 해주는 곳에서는 상승하는 것도 안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답이에요? 그런 거고, 지금 가계부채 3대 죄악이라고 하고 있는 50년 주담대, 인배, 정책 모기지, 요거 집중 관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계속되고 있다? 자, 일단 특례 보금자리로는 금리가 2달 연속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죠? 왜? 재원 조달 비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터넷은행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중은행보다 지금 더 높아졌다. 주담대 최저금리가 4%로 훌쩍 뛰어넘어서 시중은행보다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더 높아졌다. 50년 주담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험업계 판매 중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은행은 10년 단축, 50년 만기 주담대에서 40년 만기로, 하나은행도 40년 만기로 없어지고 있죠. 그러면은 대출 한도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여기에 그 금리가 올라가면 DSR 영향받아서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죠. 그리고 이자 부담은 더 커지게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여태까지 2022년에 왜 떨어졌어요?
금리가 올라가고 한도가 줄어서 DSR이 적용이 되고 금리가 올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DSR 우회하는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근데 2022년 과거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아니고 2022년에 하락을 왜 벌써 입고 있냐. 해석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면요, 집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강화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첫 번째는, 왜냐면 집을 살 때 소득 플러스 대출로 사죠. 갭투기도 하잖아요. 갭투기는 전세 보증금이라는 대출이에요. 그러면은 소득이 오르든가 대출이 오르든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죠. 그럼 소득이 오를 상황이냐? 이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대출이 오를 상황이냐? 지금 계속 단축하고 있죠? 갭투기 지금 전세가 오른다는데요. 전세 보증금은 어떻게 마련해요? 소득이 오르든가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나든가. 근데 전세자금 대출은 DSR을 하지 않더라도 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랬죠. 근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보이는 건요, 추세처럼 나오고 있는 거는 지금 부동산원 지표가 어떤 식으로 지금 짓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 하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뭐예요? 2년 전 갱신가가 워낙 높아서 집주인이 많이 못 깎아주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신규와 갱신이 이중 가격이 생겼는데 갱신가가 더 비싸게 나오고 있다. 이런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가가 오르고 있다는 지역들 보면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지금 대출 쪽은 다 망해가고 있고 소득이 어떻게 되고 있냐? 소득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소득도 빠지고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 실질 소득, 그 다음에 가처분 소득 다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 국민 총소득도 줄었죠. 그러면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지금 공급 부족 때문에 오른다고 하는 부일남 정태기 씨 같은 경우 예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금리가 오른다는 것 자체가 경기가 좋은 거고, 그러니까 소득이 오른다는 뜻이다. IT 업계에 지금 업대 연봉 나오고 있다는 거 보이지 않냐. 그런 사람들이 집 사는 거다. 그런 사람들이 집 살 여력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죠. 결국엔 전혀 빗나갔지만,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고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냐? 그러면 고연봉 받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사람들 누가 있어요? TO가 있는 것들 말고 검사, 의사 이런 것들은 TO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말고 어디서 많이 벌어요? 대기업 종사자들. 그런데 대기업 종사자, 상용 근로자도 지금 작년보다 4만이나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기사를 보시면 하반기에 더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왜냐면 대기업도 지금 적자가 심하죠.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직업군은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소득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특히 자영업하신 분들은 거의 지금 최저임금도 못 벌고 있는 상황이다. 요것만 보시더라도 지금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은 뭘 지금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앞에 이야기가 나왔지만 영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최대한 받을 수 있을 만큼 끌어내서 어떻게든 사도록 지금 심리를 유도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야지 집값이 탄탄하게 받쳐줘야 사람들이 분양을 받는데, 9월에 지금 대여가 나왔다. 엄청 많은 공급이 나와 있다고 하죠. 왜냐면 더 시장이 안 좋아지기 전에 더 미루지 않고 9월에 막 쏟아져 나오는 상황인데 그게 망하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해외는 상업용 부동산에 많이 사죠. 우리나라처럼 주거용 부동산으로 투기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뇌관이 계속 터지고 있죠. 홍콩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료 30% 떨어지고 공실률은 20년 만에 최고. 그 다음에 또 상업용 부동산 미국 같은 경우는 노출액이 겉보기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공실이 늘어난 상황에서 대출 연장을 하느니 과거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상업용 부동산도 지금 그냥 담보 포기한다, 이런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 해외도 이 모양인데 우리나라는 계속 올라간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강남 같은 경우는 가치가 높아서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수요가 많고. 그런데요, 지금 뉴욕보다 비싸요. 뉴욕보다 더 소득이 있는 도시고,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그걸 거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8월에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라 그래요? 가격 반등 피로감 때문이다. 상승폭이 줄었다. 그나마 요게 제목을 이렇게 써준 거고, 다른 곳들은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저 결과를 가지고 다른 기사들은 집값 상승폭이 약간 떨어져도 여전히 상승세다. 그리고 그 상승폭이 크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지금 지표 보시면 거래량 꺾이고 있고, 상승폭 꺾이고 있고, 상승거래 줄고 있고, 외진거래 줄고 있고, 경매시장 좋지 않아지고 있고, 청약경쟁률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약경쟁률 떨어지니까 기존에 받았던 청약을 갑자기 10대 성해가지고 그 전에 청약시장 진짜 개박살 났을 때랑 비교하면서 130배가 되었습니다. 130배가 됐는데 청약 경쟁률이 130대 1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어디다 갖다 놓은 거죠? 0점 몇일 때.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강조를 하면서 9월에 제발 좀 분양 좀 받아주세요.
집값 안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막차 수요 끌어모으고 있는 거예요. 막차 타야 되죠. 막차는 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저 막차를 타는 건요,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반대쪽으로 가는 막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차 지금 반대로 가는 막차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내 막차인 줄 알고 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제자리로 되돌아가려면 차라리 안 타느니만 못하다. 택시비만 더 든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이 딱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도 안 난다고 했죠. 한 1년 정도 가야 되는데 절대 안 간다고 그랬죠. 지금 벌써부터 바람이 바뀌고 있다. 그러면은 적벽대전 아시죠? 서북풍이 분다고 해서 출전했는데 동남풍으로 바뀌면 빨리 퇴각해야 됩니다. 퇴각하지 않으면 다 불타 죽었다. 대부분이. 요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